안녕하세요. 10분 건강입니다. 매년 따뜻한 봄이 되면 두꺼운 외투는 벗어서 좋지만 미세먼지가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올해는 얼마나 심한 미세먼지가 올까 하고 걱정이 된답니다. 매일 아침 기상청에서 꼭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예보를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낮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라고 하고, 해외 태국에서는 얼마 전에 치앙마이 주민 1,700여 명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다가 정부기관 두 곳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대기 속 먼지인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면서 각종 폐질환이나 기관지염 또는 치매와 암 등을 유발하여 소리 없는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런던대 연구팀은 런던에 거주하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50세에서 79세 성인 13만 978명을 대상으로 공기 및 소음공해와 치매 발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나쁜 지역에 거주하는 참가자는 치매로 진단받을 위험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보다 4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미세먼지네요. 미세먼지는 흡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상생활을 하려면 외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스크를 철저히 써서 미세먼지의 흡입을 최소화하고, 외출하고 오면 꼭 손을 씻고 외출복도 한번 털어서 걸어놓는 게 좋고,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식품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유용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한약명으로 길경이라고 하는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모관과 위의 점막을 자극해 점막의 점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가래를 제거하고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주로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데 도라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도라지는 목이 갈라지는 듯한 쉰소리가 나는 해소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도라지 뿌리에는 풍부한 칼슘과 섬유질, 철분을 비롯해 사포닌,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묵은 도라지가 산삼이나 인삼에 버금간다는 말이 있듯 나이 많은 도라지일수록 사포닌 함량이 높습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와 고창군청 연구팀이 도라지의 생리활성물질의 함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3년근 도라지에 비해 7년근 도라지의 사포닌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도라지는 특유의 쓰고 텁텁한 맛이 있어 주로 나물을 만들거나 구이를 하는데, 장기간 먹고 싶으면 약도라지를 달여서 도라지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한방의학에서 생강은 기관지와 폐에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기나 기관지에 질환이 있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그 효과가 좋은데요. 천식 환자들은 천식약을 복용할 때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몸속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증, 항산화 작용을 하여 각종 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라피노스 성분은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방해해 세균이 생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생강을 섭취하면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남기면 차가운 성질, 벗기면 뜨거운 성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장과 위가 허한 사람은 생강 껍질을 벗기길 권유하고 음식에 사용할 때는 모두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계피인데, 계피는 모두 성질이 따뜻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생강도 위에는 자극적이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생강을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고, 하루에 한두 잔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향이 좋고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미나리는 알칼리성으로 비타민 A, B1, C 등이 풍부한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미나리를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주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장과 소장이 잘 통하도록 하는 채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재료입니다. 특히 몸 안에 축적된 독소 및 중금속들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대사를 돕는 미나리의 효능은 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도 배출해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끓은 소금물에 미나리를 살짝 데치게 되면 페르세틴, 캠프페롤 등과 같은 항암 물질들이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살짝 데쳐서 깨끗하게 무쳐도 되고 김치 양념 또는 초고추장에 무쳐도 나른한 봄철에 아주 맛깔나는 반찬이 됩니다. 미나리는 생선과 궁합이 좋은데 중금속 독성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해서 생선의 독을 제거해줘 생선 요리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나쁜 대기의 질로 악화될 수 있는 천식 등에 효과적인데요.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해 세균 감염 방지에 효과적이고 비타민C 또한 레몬의 2배 수준으로 많아 미세먼지로 인한 체내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 폐의 유해물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며 칼륨 또한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줄기는 영양가가 송이보다 높으며 특히 식이섬유가 함량이 높으니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주로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브로콜리와 마늘을 같이 볶아 먹으면 브로콜리의 살포라판 성분이 매운 성분과 만나 항암 음식으로 효능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배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는 동의보감에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기침과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배는 발암물질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고 찬 성질의 음식으로서 감기 등으로 고열이 일어날 때 열을 내리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펙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이 성분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간 내부에 불필요하게 쌓인 유해한 지방까지도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속 고염물질로 인한 폐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데요. 이 성분은 배의 껍질에도 많으므로 깨끗이 식초로 세척한 후 씨를 뺀 후 깍두기처럼 썰어 용기에 넣고 팔팔 끓여 식혀서 먹으면 맛도 좋고 특히 간에 효과가 있는 신비로운 천연약이 만들어집니다. 배는 생으로 드셔도 좋은데 한국식품과학지 자료에 의하면 배를 가열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이 성분이 무려 3,700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배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 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물론 김, 톳, 파래,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해 체내에 쌓인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중국의 본초 강목에 미역은 성질이 참으로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번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단단하게 맺힌 것을 푸는 성질을 지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알긴산은 미역의 미끈거리는 점액질로 점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수용성 식품섬유로서 뿌리 쪽보다는 잎이나 줄기 부분에 더 많은데 체내에서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에너지 발생이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유용한 생리작용에 관여합니다.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감소 및 변비 해소, 그리고 비만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긴산 외에도 해조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켜 미세먼지가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돕고 칼륨은 혈액순환을 돕거나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볶아서 끓이면 미역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미네랄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는 것은 피해야 하고 그냥 미역을 불려서 볶는 과정 없이 끓여서 국으로 먹거나 물에 데쳐서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합니다. 일곱 번째는 마늘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은 살림욕을 할 때 나오는 피톤치드의 일종으로 이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 수은 등 중금속이나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체외로 배출시키는데요. 또한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 호흡기와 폐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기관지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의 이런 성분들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호흡기로 들어온 균을 사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싸한 마늘을 하루 두세 쪽씩 꾸준히 드신다면 미세먼지 배출과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조직을 잘게 부숴야 알리신 효과가 더 우수해지기 때문에
잘게 썰어 양념으로 활용하거나 입에서 오래 씹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타닌과 카테킨 성분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가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카테킨은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이나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출을 도와줍니다. 항암 효과도 뛰어나 발암물질 억제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녹차와 함께 매일 물 8컵 정도를 마시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바로 섭취하지 말고 소화 시간이 경과한 30분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폐 건강을 지켜주는 8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음식 중 미세먼지에 도움되는 음식을 더 관심을 가지고 드셔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